LA 통합교육구 소속 교사들의 파업이 나흘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교육부와 교사 노조가 협상 테이블에 다시 한번 앉았는데요. 파업의 배경과 이를 둘러싼 소문, 진실들을 알아봅니다. 김지은 기자 스튜디오에 남아 있습니다. 자, 이번 파업의 근본적인 이유 일단 얘기하면서 시작해보죠. 네, 일단 30년 만에 파업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네. 먼저 교사 노조 측은 우선 현재 학급 규모를 축소해 줄 것을 가장 먼저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한 반에 많게는 50명, 5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한 반에서 수업을 하는데 네. 제가 시위 현장에 나가서 말을 들어보면 자기 딸이 바닥에 앉아서 수업을 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반에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선생님이 일일이 우리를 봐줄 수가 없다. 대부분 혼자 알아서 모르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가 많다고 답했습니다. 네. 당연히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선 교사 채용이 더 늘어나야겠고요. 네. 그리고 교사 이외에도 학교 간호사나 카운슬러, 교내 사서 등의 증원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통합교육부에 약 400여 명 정도의 파트타임 간호사가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가 간호사가 상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들리는 정도거든요. 네. 다시 생각해보면 정말 응급 상황일 때 바로바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예.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교사들이 제안을 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 사안들을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엔 임금 인상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 협상 자체는 2년 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는데 계속 결렬돼서 파업으로 이어진 걸로 보여지는데 좀 더 정확한 내면의 배경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교사 노조 측은 말씀하셨다시피 2년이 다 되도록 21개월 이상 이 부분에 대해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일단 임금 문제 먼저 짚어보면 교사들은 현재 10년 전과 같은 연봉으로 동결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 예산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는데 최근 교육 예산 18억 달러가 있다는 게 드러났고요. 네. 그러자 교육부는 6%의 임금 인상 그리고 양호교사 1년 지원 등 몇 가지 제안을 했지만 사실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에 비해선 터무니없는 요구였기 때문에 교사 노조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현재 통합교육부 소속 교사들의 평균 연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7만 5천 달러 정도로 7만 5천 달러 정도라면 10년 전이었다면 상당히 높은 연봉으로 볼 수 있겠는데 그 10년 동안 만약에 전혀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평균치가 라고 한다라고 하면 교사들이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네요. 자, LA 통합교육구가 두 번째로 큰 교육구지 않습니까? 그만큼 학생 수가 많은 거고 또 이제 그런 학교에 교사가 부족하고 시설이 부족해서 여러 기본적인 것들이 안 지켜져서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면 그럼 이건 좀 분명한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 측은 그동안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제 이건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고요. 사실 지금까지 예산 부족으로 정말 최소한의 교실 물품만 지원되고 나머지는 교사의 사비나 학부모들의 도네이션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정말 지금 일어나는 파업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교육부 측에서는 한편으로는 이제 교사들의 주장 요구 사항이 너무 과하다, 그리고 지금 파업으로 인해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3일 동안 6,900만 달러의 손실이 났다고 하는데요. 네. 학생들의 출석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학생 수에 따라 이 주정부의 펀딩, 예산이 매겨지는 걸 감안하면 당연히 학생이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책정되는 예산이 줄어서 그만큼의 손실이 났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아이들의 출석률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손실은 더 크겠죠. 예, 지금 현재 통합교육부 내 학생들의 출석률 어느 정도 됩니까? 학생 총수가 60만 명 정도인데 지금 13만 명 정도로 학교를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6명 중에 1명 정도만 지금 학교를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 보이는데, 자, LA 시장이 중재에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LA 시장이 오후부터 LA 통합교육부와 교사 노조 측의 협상을 제안을 했는데요. 일단 지금 교육부 측이 제시한 건 1,200명의 교사를 더 채용하겠다. 그리고 또 중고등학교 영어 수학 클래스의 학생 수를 39명,
그리고 4학년부터 6학년 반 학생 수를 35명으로 제한하고 나머진 그냥 지금 규모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네. 그리고 또 초등학교마다 풀타임 간호사를 채용하겠다. 또 고등학교에 카운셀러도 채용하겠다고 했는데 이 증원 계획도 1년 동안 임시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된 게 없다며 교사 측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중재가 진행 중인데 결국에는 이 파업을 야기시킨 원인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저희가 제일 궁금해하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여론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교육부의 책임이다 아니면은 교사의 책임이다 어느 쪽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까? 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학부모들의 77%가 이 교사노조 파업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얘기는 파업이 30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수시로 이 파업이 이루어졌다면 이렇게 여론조사가 되지도 않았을 텐데 일단 학부모들도 어느 정도 동조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당연히 교사들의 편을 들어줬다는 건 통합교육부 측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게 되겠고요. 하지만 이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교사들의 교육부나 교사들에게 누구에게도 득이 될 게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걸 감수하고 교사들이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을 때는 교육부도 이들의 요구사항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하나하나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업이 길어질 경우 가장 큰 피해는 결국 학생들이고 학부모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 지켜보죠. 알겠습니다. 김지인 기자 수고했습니다.